볼티모어에서는 키브리지 잔해를 제거하고 항구 출입과 운영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키브리지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들 6명이 모두 중미 출신 이민자들로 나타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3월 15일까지 미국 납세자들이 받은 세금 환급금은 1인당 평균 3,109달러로 지난해보다 6% 늘어난 것으로 IRS가 밝혔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 미국민의 30%가 선호하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 아이스하키팀 워싱턴 캐피털스와 프로 농구팀인 워싱턴 위저즈가 반대하는 버지니아 대신 워싱턴 DC에 남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볼티모어에서는 무너져 내린 키브리지 잔해들을 강물에서 제거해 항구 출입과 운영을 조기에 재개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항구가 장기간 폐쇄되면 자동차를 비롯해 교육과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연쇄 경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극의 현장 볼티모어 항구 주변 키브리지 강물에서는 선박에 의해 무너져 내린 교량의 잔해들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붕괴된 키브리지의 잔해들을 조속히 치워야만 수로가 열려 선박들이 볼티모어 항구로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키브리지를 새로 건설하는 데에는 수억 달러의 비용과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시급한 과제는 볼티모어 항구로 오가는 수로를 다시 열기 위해 무너져 내린 키브리지의 잔해들을 신속하게 제거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볼티모어 당국은 우리의 넘버원 우선순위는 볼티모어 항구로 오가는 수로를 다시 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볼티모어 항구에는 수십 척의 선박들이 나오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것으로 당국은 밝혔습니다. 볼티모어 항구는 미 전역에서 17번째 큰 중급 항구로 2023년 한 해 자동차를 중심으로 590억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220억 달러어치를 수출해 810억 달러어치를 교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볼티모어 당국과 연방해양경비대 등은 실종됐던 6명의 건설 이민 근로자들 가운데 강물로 추락한 픽업 트럭 안에서 두 구의 사체를 수습했으나 다른 4명의 실종자들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색 작업에서 잔해 제거 작업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건설회사에 소속돼 새벽 시간에 교량 보수 작업을 벌였다가 참변을 당한 6명 중에서 사체로 수습된 2명은 멕시코 출신 35세 남성과 과테말라 출신 26세의 남성으로 당국이 확인했으며 다른 4명도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출신 이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NTSB 국립교통안전위원회의 초기 조사 결과 키브리지의 교각을 들이받은 달리호는 사고 당시 56개의 컨테이너에 764톤의 화물을 싣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부식성, 인화성 물질과 리튬이온 배터리 등 위험 물질도 들어있었다고 밝혔습니다. NTSB는 특히 사고 선박이 동력을 상실하기 몇 분 전 경고음이 울렸으며 블랙박스를 초기 조사한 결과 컨테이너들 쪽에서 섬광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컨테이너 문제로 보고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교통부와 NTSB 등은 볼티모어 키브리지는 부분 파손되면 전체가 무너지지 않게 중복장치들로 보강하는 근래의 교량들이 아니라 70년대에 건설된 파손에 민감한 위험 교량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전역에는 61만 5천 개의 교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볼티모어 키브리지와 같이 부분 파손만 되더라도 전체가 붕괴할 수 있는 파손에 민감한 다리들이 17,468개가 있으며 그중 한 곳에서 재앙을 당한 것으로 연방당국은 지적했습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은 6명이 모두 건설회사에 일하던 중미 출신 이민자들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들이 회피하고 있는 이른바 3D 업종에서 저임금으로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이민 노동자들의 기여를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현재 3,021만 명의 이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 전체에서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건설업, 농장, 식품가공, 식당, 호텔 등의 서비스 같은 3D 업종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민의 나라 미국에서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 태생들이 피하고 있는 3D 업종을 지탱해오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평가받기는커녕
때론 증오와 공격에 타겟이 되기도 하고 볼티모어 키브리지 붕괴와 같은 비극으로 참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볼티모어 키브리지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은 6명은 한 건설회사 소속으로 새벽 시간에 교량 위에서 보수공사를 벌이던 멕시코와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등 중남미 출신 이민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미국 내 이민 노동자들은 2023년 9월 현재 3,021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일하는 근로자 1억 6,800만 명에서 근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77%는 기화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 노동자들이고 23%는 서류미비 이민 노동자들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민 노동자들은 서류미비 때문만은 아니고 외국 태생으로 영어에 덜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인 듯 주급으로 미국 태생들이 1,185달러를 받을 때 1,000달러를 벌고 있어 일주에 185달러나 차이나고 있습니다. 여성 이민 노동자들일 경우에는 미국 태생이 주급으로 975달러를 받는 반면에 861달러에 그쳐 114달러 적게 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민 노동자들은 육가공 공장을 비롯해 가공, 생산, 판매, 배송을 합하면 식품업종에서 합법과 불법 신분할 것 없이 820만 명이나 일하고 있어 전체의 23%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텔, 식당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는 273만 명이 일하고 있어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와 이발 미용 등 개인 케어 등 일반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이민 노동자들은 169만 명으로 22.8%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설, 건축 업종에서는 330만 명이나 종사하며 이민 노동자들이 전체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이민 노동자 292만 명이 일하고 있어 1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에서 이민 노동자들은 300만 명이 일하고 있어 1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통수송과 유틸리티에서는 202만 명의 이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어 2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에서는 46만 8천여 명의 이민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 노동자들은 이른바 3D 업종을 지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직종인 교육과 헬스 서비스에서 516만 명이나 종사하고 있어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 업종에도 431만 명이 일하고 있어 21.3%나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는 71만 3천 명으로 9.2%, 정보업종에서는 41만 2천 명으로 14.5%나 이민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연방 세금 보고 마감 한 달 전까지 미국 납세자들이 되돌려받은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금은 1인당 평균 3,109달러로 지난해보다 6% 늘어난 것으로 IRS가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의 세금 보고 제출은 지난해보다 저조해 마감되면 세금 환급액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기대하고 연방 세금 보고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아직 절반에도 못 미쳐 납세자들이 다소 늑장을 부리고 있습니다. IRS 국세청이 발표한 마감을 한 달 앞둔 3월 15일까지의 세금 보고 통계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고대하고 있는 텍스 리펀드는 당초 예고대로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15일까지 낸 세금을 돌려받은 납세자들은 4,914만 5천 명으로 환급 총액은 1,527억 6,7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평균 리펀드 금액은 3,109달러로 지난해의 2,933달러에 비해 6% 늘어났습니다. IRS에 제출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받은 다이렉트 디파짓은 거의 대부분인 4,742만 5천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민 납세자들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수인 69.6%나 텍스 리펀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IRS는 밝혔습니다. 3월 15일까지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미국 납세자들은 7,158만 7천 가구이고 그중에서 처리된 건수는 7,056만 9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처리된 세금 보고서 7,056만 9천 가구 중에서 텍스 리펀드를 받은 납세 가구가 4,914만 5천 가구로 69.6%나 리펀드를 받고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납세 가구 가운데 대부분인 6,954만 3천 가구는 이파일링으로 전자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파일링이 아니라 종이 서류로 제출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텍스 리펀드를 받는데 이파일링에서는 21일 이내, 보통 2주밖에 걸리지 않는 반면 페이퍼 기반으로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또한 리펀드를 받을 때 세금 보고 시 함께 IRS에 알린 자신의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받는 다이렉트 디파짓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행 계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종이 수표로 보내오는데 수일이 더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납세자들은 올해 1억 6,900만 가구가 세금 보고를 해야 할 것으로 예측돼 4월 15일 마감을 한 달 남겨둔 3월 15일까지 절반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 마감을 앞두고 막차를 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미국 성인의 숫자가 해를 거듭하며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정 종교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에서 참석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29세 이하의 3분의 1은 종교 선호도가 없어졌다고 밝혀 앞으로도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에 의하면 교회나 종교 행사, 예배에 전혀 또는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성인의 비율은 전국 평균 49%까지 치솟았습니다. 미국의 7만 1,15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 종교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성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주는 버몬트로 75%였고 루이지애나는 가장 낮은 주로 37%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미국인의 4분의 3까지 공공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고 답한 겁니다. 이는 2001년부터 매년 퓨 리서치 센터가 추적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한다는 개신교 신자는 30%, 무슬림은 28%, 카톨릭은 23%, 유대인은 22%, 동방정교회 15%, 불교 12%, 힌두교 7%였고 몰몬교는 54%로 가장 높았습니다. 종교 봉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카톨릭 신자들이 45%에서 33%로 출석률 감소가 가장 큰 반면 정교회 신자는 9%, 힌두교 8% 감소했습니다. 유대계 미국인의 회당 참석률 증가만 20년 전 15%에서 현재 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42%, 거의 절반에 달하는 응답자가 종교적 신념과 주류 문화 사이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다는 대답을 했으나 여전히 종교가 미국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응답자도 57%에 달해 종교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 사이에서 진행되는 미묘한 긴장관계를 설명한다고 전문가는 덧붙였습니다. 종교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의 42%보다 더 떨어진 데다가 18세부터 29세 사이의 35%는 개신교든 비종파적이든 종교적 선호가 없다고 밝혀 젊은 미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애착이 약해진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종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로는 종교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잃고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응답자들은 꼽았습니다. 각 종교단체들은 절기 등을 성실하게 지키는 캠페인 혹은 행사를 열지만 참석하는 성인 비율은 여전히 낮다며 종교단체 출석률은 앞으로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조심스레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느슨한 종교심이 갈등을 종식시킬지 또 다른 갈등으로 접어들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를 피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프로 아이스하키 팀인 워싱턴 캐피털스와 프로 농구팀인 워싱턴 위저즈가 반대하는 버지니아에 가지 않고 2050년까지 워싱턴 DC에 남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 프로팀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구단주와 워싱턴 DC는 2055년까지 DC 다운타운에 있는 캐피털원 실내 경기장에 남기로 하고 5억 1,5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미연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 수도권 두 프로 운동팀의 홈구장이 북버지니아 포토맥 야드로 이전될 것으로 발표됐으나 버지니아주 의회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현재 워싱턴 DC에 그대로 남는 장기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프로 아이스 하키팀인 워싱턴 캐피탈스, 프로농구팀인 워싱턴 위저즈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테드 레온시스 구단주와 워싱턴 DC의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두 프로 운동팀이 현재의 다운타운 내 캐피털 원 아레나를 홈구장으로 2050년까지 유지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DC에게는 가장 중요한 고용주의자,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를 계속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돼 무척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정부는 시의회 승인을 받아 앞으로 3년간 5억 1천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캐피탈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새 실내 경기장을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시 포토맥 야드로 이전하려던 계약이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어려워지자 워싱턴 DC 잔류로 급선회한 것입니다. 워싱턴 DC 다운타운에 있는 캐피탈 원 실내 경기장에 대해 8억 달러를 투입해 부지를 확장하면서 운동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매상들을 확대하게 됩니다. 워싱턴 DC 당국은 앞으로 캐피탈원에서 경기가 벌어질 때 경기 시작 2시간 전과 경기가 끝난 지 2시간 후에 17명의 경찰들을 배치해 질서와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캐피탈스와 워싱턴 위저즈는 당초 공화당 출신 글렌 영킨 주지사와 민주당 출신 알렉산드리아 시장 등과의 협력으로 알렉산드리아시 포토맥 야드에 새 실내 경기장과 콘서트장을 새로 짓고 운동 경기는 물론 문화공간, 새 상업지대를 구축한다는 20억 달러짜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이 버지니아의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바람에 공화당 소속 글렌 영킨 주지사가 중점적으로 밀어붙여온 포토맥 야드 이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포토맥 야드에서도 민주당 성향의 일부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영킨 주지사의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2년짜리 주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포토맥 야드 사업안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는 포토맥 야드 사업을 완전 무산시키는 게 아니라 수정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었는데 그 틈새를 치고 들어와 워싱턴 DC와 워싱턴 구단주가 2050년까지의 장기 유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3만 명의 일자리 창출, 120달러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무산시키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있으나 되살리기에는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김미연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